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8년 5개월 만에 장중 1,700선이 무너졌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올라갈 수 있긴 한 건지 여러분들 정말 막막하시죠?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을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금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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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금요일인데 13일이 금요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2016년 이후 약 5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요. 오늘 양시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이 총 30개가 안 되고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600개가 넘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좀 됐느냐를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이어져 오다가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우리 시장도 안 좋아졌던 이유는 그러니까 시작점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또 가면은 뭐 FOMC에서 금리 인하 때부터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뭐 2월 21일부터 진행된 조정장 하락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어제 있었죠. 그다음에 ECB에서 통화정책회의 이 두 가지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두 가지 때문에 미국 증시가 10%까지 급락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보고 요약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 자본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은 유동성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본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리퀴티, 그 자본에 대한 유동성, 조금 더 많은 통화와 많은 또 낮은 금리와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지금 다우 차트를 먼저 다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우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 지금 기술적 분석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저점, 전전저점, 전전전, 전전전전 모두 다 깨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전저점을 기반으로 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은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어졌고 지금 이제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33년 만에 최대 폭이다. 1987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가 이번에 다시 나타났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3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3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1987년이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이때도 다우 지수가 25% 정도 하락한 날이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이랑 거의 시장 흐름이 비슷합니다.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주다가 어느 순간 이동평균선 깨더니 그 뒤로 와장창 흘러내려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37% 하락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때도 시장의 하락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뭐 지금처럼 뭐 전염병이 돈 건 아니지만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던 시기이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번 발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또 그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됐었고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니까 투자 심리가 또 얼어붙고 다 나같이 나도 팔래 하는 시장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시장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프로그램 매도로 매도가 매도를 지금 부르는 상황이고 시장이 최근까지 계속 올라왔었고 투자 심리도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33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33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33년 전의 상황이 왜 하락했는지 앞으로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33년 전 상황은 현재 그랬다. 그러면은 그 뒤로 어떻게 올라왔냐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FOMC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 뒤에 유동성을 막 확장시켜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 2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은 미국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 때 뭐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어제 ECB에서도 통화 정책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뭐 원래 마이너스 금리여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지만은 금리는 동결하고 틸트로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정도 선에서 그쳤는데 어찌됐든 유동성 확증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본격적으로 더 하락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 다음 정책 회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언제냐고 봤을 때 3월 18일 FOMC거든요. 그래가지고 3월 18일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부진한 흐름,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또 이상한 것은 채권 가격이랑 이제 금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금값도 폭등하게 되고 채권 가격도 급등하고 채권 금리가 막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대로 지금 금값도 어제 3% 이상 내렸습니다. 원래는 뭐 한 5%, 7% 올라도 3%만 올랐어도 별로 안 올랐네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인데 오히려 3%가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추정상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나 옵션 매수 같은 것에 이제 증거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파생 상품에 들어간 모든 레버리지 상품에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증거금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신용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용 매수를 했을 때 그 증거금이 부족해서 증권사에서 추가 입금해 주세요라는 마진콜을 당하게 되는데 이 마진콜에 대비한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추정이 맞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값이 오르고 채권의 금리가 다시 내려갈 때 오히려 그때 증시 하락의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은 저보다 오늘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 국내 시장은 마이크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 상황을 짚어봤는데 33년 전 블랙 먼데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확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걸려서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전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국내 시장 상황은 이영재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된 그 옛날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옛날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중 그게 두 개예요. 두 개는 뭐냐면 하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 너 내일 입대해야 돼. 영장 나왔어. 네. 엄마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영장 나왔다니까 네네네. 이런 꿈을 아직까지도 꿉니다. 아.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같은 시장. HTS 켰는데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했던 그 시대에 HTS에 대한 꿈을 지금 많이 꿨어요. 꾸고 있는데 오늘 지금 그 현재 가창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호가창이죠. 저희 이제 HTS 한번 보여주시면 거의 뭐 20몇 프로 뭐 이런 식인데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요? 네. 조금 그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시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걸 겪어봤거든요. 겪어봐서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주식 한 3년 차 됐을 때 네. 주식을 다 던지고 이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일 거냐면은 핸드폰이나 뭐 MTS나 HTS를 켜서 봤는데 다 시퍼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손절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머리만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주식을 다 내던지고 주식시장에서 떠나요.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물갈이가 되는 시즌이 와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네. 예전에 저를 그 두드려 팼던 그 친구들이 그 하락장, 급락장이 와서 다시 또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걸 보고 약간 흥분하고 있어요. 네. 그때가 사실은 제가 다 마지막에 그 주식시장에서 떠나가지고 소위 이제 막리를 하다가 네. 그 얘기를 제가 네.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쵸, 그쵸. 지금도 뭐 산소는 못 불지만 아크 용조 정도는 할 수 있는 용조병으로 네. 일을 하고 했었다가 네. 나중에 결국은 손해본 돈은 주식시장에 다 벌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 이제 그걸 벌어가지고 생활하고 하면은 그 잃어버린 돈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제가 가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다 던지고 나왔던 거를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목이다. 장이 섰다. 지금 십몇 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주변에서 돈 번 산다는 생각해 보시면은 IMF 때 내가 주식을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뭐 몇 년이 지나니까 몇 배가 올라가지고 뭐 대박이 됐더라. 뭐 일본 때 주식을 샀는데 그때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꼭 삼성전자 샀죠. 그때 지나가니까 이렇게 벌어가지고 녹아났다. 아파트를 샀다.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빠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알겠는데 오랜만에 정말 장이 섰다. 이런 장이 여러분들 볼 수가 없는 장이죠. 제가 그 말씀드렸던 1890대가 깨지는 그 순간 기관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이 여러분들은 시장이 지금 아예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증권사에는 1600대를 뭐 저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증권사는 1100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네. 1600이랑 1100이랑 세상에 그런 간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1200 그러면 12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예상하지 말고 모든 답은 시장에서 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저점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예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예측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까 이제 저희 전방송 보니까 제가 이제 소리는 안 들려서 이렇게 그 장롱 왔는데 지금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요? 팔고 가시려면 지금 팔고 가셔도 돼요. 팔고 가시려면 지금 팔고 가세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장이 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장이 쓴 거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장이 쓴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09년에 2008년에 저도 그 당시에 풀비중으로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참 그때 초창기 공부 참 주식이 재밌던 시절이 있어요. 네.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법으로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하니까 이제 현금이 저도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네. 주식으로 뭔가 돈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전부 그 상태일 거예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장에서 이 시장이 쓴 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대목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포트 리밸런싱을 하셔야 돼요. 리밸런싱을 하셔야 되고 아예 나는 주식 안 할란다 그러면 지금 접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장이 여러분들 나중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큰 수익을 벌을 수 있는 장, 조금 있는 지금 포트를 잘 조절을 하시면은 나중에 아파트 값이 나올 수 있는 장이 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흥분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측하지 마세요. 여기가 바닥이다. 증권사에서 앞으로 계속 뭐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1100하고 1600이 나오는데 이건 예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은 지금이 바닥입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이라는 개념은 이제부터 없어요. 지금이라는 개념은 지금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타점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타점을 잡아서 주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젠 타점이라는 건 없어요. 타점이라는 개념은 지금 시장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냐 또는 지금이 고점이냐 지금 팔아야 되냐 지금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대목장이 섰다는 얘기가 진짜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메꾸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가 좀 주식도 자신 있고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걸 손해를 봤어요. 그럼 팔고 다른 걸로 또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거나 견조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종목 교체를 해서 손실을 메꾸려고 했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다 팔고 떨어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갖고 계시는 거 꾸역꾸역 버티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손실을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예측하지 마시고 타점을 잡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이 아무것도 안 통해요. 결국 답은 시장에서 줄 거고 저는 지금 리먼 때를 제가 다시 주식시장으로 리먼 이후 한 1년 정도 있다가 복귀를 하면서 그 당시 거를 계속 리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다시 이런 시장이 이런 장이 열리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이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와서 약간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이게 대목장이 될 수가 있고 잘못 대응하시면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짧은 시간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 이 세 가지 예측하지 마시고요. 타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개념을 잊으시고요. 그리고 절대 손실 복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직접 겪은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손실을 크게 보신 시청자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좀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좀 잘 대응해 보시면 다시 한번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힘드시겠지만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고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월 13일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2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1번, B로 시작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수 신호가 나왔다기보다는 네. 오늘 퀴즈를 내기 위해서 네. 꾸역꾸역 그냥 만들어 온 건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수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꼭 지금 안 사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수는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없는 거를 퀴즈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 왔다는 말씀을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네. 미리 말씀드려야죠. 정말 그쵸, 프로그램이 그쵸.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퀴즈를 내기 위해서 꾸역꾸역 만들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서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퀴즈 정답을 물론 보내주시겠지만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서라도 성실성의껏 대응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해드릴 테니까 네. 너무 낙심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지나 보면은 진짜로 한 내년 됐어요. 네. 그때가 되면은 그때 그 뚱뚱한 아저씨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냥 던지고 시장에 시체 하나로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퀴즈를 내서 일단은 퀴즈 정답도 좋고 그런 이야기도 좋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네. 자 일단 B로 시작하는 3글자의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신발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고 키오스크도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그 종목 이름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티스라고 하는 아티스? 예, 신발 아십니까? 아니요. 옛날 저희 시대보다 한 세대 위의 분들 제가 한 번씩 그래요?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X 세대고 제 위에 낑깡, 이제 낑깡 쪽이시죠? 오렌지 쪽 낑깡 쪽 하시던 분들이 신으시던 그건데 네네. 그때 있던 이제 회사가 지금 이제 사명을 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아티스라는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이제 신을 그런 군번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 그 메이커를 본 적은 있다 말씀드리고 그 추억의 종목을 아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근데 종목 이름 바뀌어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을 거라서 힌트를 드리자면 B로 시작하고 3글자예요. 근데 이 3글자가 어제와 같이 굳이 음절을 나누자면은 네. 이렇게 음절을 나눌 수는 없지만 앞에 2글자, 뒤에 한 글자를 이렇게 음절을 나눠 본다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방탄소년단을 그렇죠? 네. 영어 3글자로 부르죠. 네네. 그 앞에 2글자를 따보시고 그 친구들 많으니까 S가 붙었겠지만 그쵸. 이야기는 종목이 한 개니까 하나를 붙이면 단수. 정확하게 종목 이름이 나온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제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진 납세를 해야죠. 왜냐면 오늘은 그 종목 이야기보다 시장 이야기나 제가 틈틈이 이제 리먼 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걸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한 세월이에요. 왜냐면 네. 제가 그거를 복귀하는데 몇 년을 했는데 한 세월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릴 거기 때문에 틈틈이 드리려고 짧게 네. 미리 자진 납세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럽네요. 그러면은 예.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는데 신발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고 키오스크 사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런 것보다는 이름 힌트를 드렸는데 방탄소년단의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앞에 2글자가 이 종목의 2글자고 이 뒤에는 하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은 여러 명이니까 이 기업은 S가 하나. 붙을 것이고 네. 종목이 하나니까 하나를 영어로 딱 바꿔서 네. 한글로 딱 쳐주시면은 정확하게 종목 이름이 나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름이 사실 어렵고. 근데 아까 이영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이 진짜 안 나오는데 진짜로 저희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긴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저 지하실에까지 파와가지고 네. 언제 이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시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그 비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비트코인 관련 주로도 한번 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왜 비트코인 관련 주로 이제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이 비덴트 최대주주, 그러니까 18%의 지분율을 가지면서 최대주주로 올랐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제
예전에는 뭐 키오스크 관련주, 예전에 최저임금이 막 한 번에 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키오스크 관련주였는데 네. 이제 그 뒤로는 지금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뭐 블록체인 관련주, 오히려 좀 보안주 쪽으로 좀 움직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신발 판매하고 만들고 뭐 키오스크 만드는 업체였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보안주랑 좀 같이 움직이는 성격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 가격은 뭐 원래는 3,000원대였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2,000원대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3,000원대다. 이 종목이 그 나름 또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래된 기업이니까요. 거래소에서 3,000원대였지만은 현재는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나서 2,000원대에 있다. 사실 그 아티스를 그냥 초록창에 검색만 해봐도 네. 그냥 이 종목이 먼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같이 나오니까 진짜 나는 이더미트도 뭔지 모르겠고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겠고 비트코인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네. 검색 한번 해보시면 바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어려워서 아티스를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검색을 해보시고 답장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초성을 좀 공개를 해볼까요? 초성은 뭐죠? 좋습니다. 초성 퀴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초성 퀴즈로 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되는데 비읍, 티귿, 티귿, 이응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읍, 티귿, 이응. 이거를 재밌게 한번 조합을 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한번 뽑아가지고 종목보다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종목 상담 이런 거 하는 시간이 좀 작으니까 또 시황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네. 뭔가 이제 주식하면서 고민이라든지 또 종목 상담이라든지 또는 뭐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런 것들도 보내주셔도 저희가 네. 뭐 여력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좀 이렇게 대응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읍, 티귿, 이응을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한다는 SOS 문구처럼 네. 쓰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워낙에 장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문자든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비읍, 티귿, 이응 이거에 대해서 좀 보내주시고 다른 이야기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64님께서 보내주신 넷마블이고요. 매수가는 93,200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넷마블은 정말 잘 버티네요. 넷마블은 정말 잘 버티고 지금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오늘 창이 이러면 거의 10%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10% 이상 네. 상승했다는 얘기고 정말 잘 버티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시장을 떠나겠다. 머리 아프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시장을 떠나겠다 하면은 던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떠날 사람과 남는 사람들 이제 여기서 갈리실 거예요. 갈리실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면 워낙에 힘이 좋고 또 양봉도 돌려낸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종목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시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은 오늘 시가가 이제 82,000원이에요. 82,0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현재 구간 견조하니까 뭐 조금 더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니까 비중이 좀 많으신 거는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이거를 잡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HTS나 MTS를 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수 있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시장에 비해 견조하고 물론 장 후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견조한 종목이고 또 그 말은 이 종목을 받쳐주는 큰손 형님들께서
그래도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놓으면은 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네. 얘기를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냥 꾸역꾸역 나는 내 투자는 정말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넷마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82,0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셔도 좋다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7102님께서 보내주신 일동제약입니다. 매수가 17,750원이고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일동제약을 지금 17,750원이고 지금 현재가 10,000원이거든요. 게다가 비중이 50%면은 이거를 추가 매수하실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올인을 하시겠다는 뜻이 되버려요. 그럼 이제 일동제약을 17,750원과 10,000원 이 두 가지를 이제 올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평균 단가가 한 13,800원쯤 될 것 같습니다. 한 14,000원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4,000원을 오면은 팔기 위해서 올인을 하시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올인해가지고 일동제약이 지금 40%가 오르는 게 빠르지 아니면은 일단 현금 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조금 시장 자체가 한 그래도 10% 20% 올라오는 게 더 빠를지 좀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나머지 50%는 추가 매수를 하실 걸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나머지 50%는 현금인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차라리 솔직히 이런 장에서 이 개별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상담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일동제약은 그냥 이대로 조금 두셨다가 50% 지금 현금이신 것 같으니까 그 현금도 나머지 잘 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시장이 상승했을 때 가장 무엇이 올라갈 수 있을지 종목을 대해서 예측을 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한번 사보시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50% 현금으로는 일동제약 말고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뭐 다른 ETF라든가 아니면은 뭐 ETN도 있지만 조금 더 쉬운 쪽으로 하나만 보지 말고 좀 넓게 보시는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중이 50%나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천천히 시장을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3844님께서 보내주신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매수가 7,500원, 비중은 100%라고 하시는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 상담을 해보신다고 하시는데 추후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어려운 얘기네요. 네. 이게 넷마블하고는 좀 달라요. 넷마블은 기본적으로 규모도 있고 뭐 실적이 나오고 실체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스템도 물론 괜찮은 회사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오늘처럼 장이 빠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일은 장이 그래도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겪어봤던 경험은 그런 꿈과 희망은 아주 싸그리 밟히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꿈과 희망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는 너무 많으세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특히 이제 100%가 되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따로 이제 생업을 하시거나 뭘 하셨을 때 현금이 생기잖아요. 아까 뭐 저희 김상현 전문가가 하던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계속 물을 넣으세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경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한 1,200까지 갔다. 박살이 났다. 그러면 그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해요. 1,000 깨질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럼 한 1,200 가면 이제 1,000 깨진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뉴스에서. 네. 1,000 깨질 것 같으니까 던져요. 그런 경우들이 수두룩 막 빽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강스템 같은 경우는 100%는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때려주고도 100%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29%까지 27%까지 보고 왔어요. 28%까지 보고 왔네요. 보고 왔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장 후반에 돼서 조금만 올려주면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하시는 게 맞아요. 비중 축소하고 현금을 좀 들고 계시든지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 테마성 강한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 예를 들면 아예 지금 눈앞에 있는 테마들, 뭐 코로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 눈에 목전에 있는 테마들은 모르겠는데 제약바이오는 한번 바람이 다시 불어야 되거든요. 제약바이오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코로나 관련된 약품을 만든다고 하면 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 되면은 그 위에서 이제 또 차곡차곡 시체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조금 오늘이라도 밑에 꼬리를 좀 강하게 내주면은 비중 수선 좀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0%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조금이라도 낙폭을 줄이면은 비중을 축소해 보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5055님께서 보내주신 OCI입니다. 매수가는 62,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진단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OCI는 단골 종목이에요. 네. 진짜 자주 옵니다. 1, 2주에 한 분씩은 꼭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꼭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빠지겠지, 이쯤이면 받아야겠지 하는데 계속 빠지니까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분의 1 토막 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22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진짜로 이 종목을 보고서 하는 말이 그거보다 바다가 나무도 모른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뚫어버리면 어디까지 갈지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나마 전저점이라도 지켜줬으면은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면은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손절을 안내를 하게 되드리고 웬만하면 손절을 권유해드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OCI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전저점 여기 이탈하고 최저가로 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게 맞다. 신저점, 최저점은 오래 가져가시면 힘들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게 OCI 그래도 6만 원대 사시면 정말 싸게 사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싸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5만 5천 원 여기 리탈했을 때 사실은 저기 리탈했을 때 일단은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보았던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지났으니까 지난 와중에 지금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소리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빠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OCI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추가 매수 같은 건 하지 마시고 그나마 지금 다행히 손실이 뭐 6만 원대이시니까 다행히 뭐 8만 원대, 10만 원대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조금만 올라와도 거기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조금만 올라와도 마찬가지로 시청률도 마찬가지로 한 4만 원대라도 일단 팔고 나오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뭐 6만 원대 올 수 있어요. 시장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빠르시니까 이 종목이 6만 원까지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방법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만 원대까지라도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OCI까지 관심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1번 B로 시작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BT1입니다. 네. BT1이고 일단 저희가 이건 이제 매수가를 한번 잡아오긴 했어요. 매수가는 이제 오늘 시초가로 잡았고요. 2,950원 목표가 3,200원에 손절가 2,700원 잡아서 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종목 이제 저희가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이 저희가 드렸던 매수가보다 더 싸다고 사지 마시고 차라리 다시 올라온 다음에 더 비싼 것을 사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BT1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올라오면은 다시 올라왔을 때 사시는 게 맞지. 지금 뭐 장이 이런데 사시는 건 지금 개별주들은 의미가 없고 아까 예를 들어서 종목들이 싸그리 빠졌잖아요. 싸그리 빠졌는데 그러면은 종목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아무 잘못 없는 종목들도 많아요. 네. 근데 시장 자체 볼륨이 줄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주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 창에 넣어놓는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기가 지금 어려우실 텐데 지금도 저희가 일단 방송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방송 끝난 다음에라도 지금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나 어려운 부분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600, 1100 어디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눈 감고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길을 걸어보면은 걸어봤던 적이 있던 사람은 그 눈 감고 길을 걸어보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상담들 만약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 끝나고라도 시간 여유 되는 대로 조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BT1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정답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는 7177-6244-0032-6545-4591님 이 5분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요즘 힘든 장에서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문자가 또 많이 왔습니다. 7177님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은 다음에 할게요. 둥둥이 대표님이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별명이 좀 생기신 것 같은 둥둥이 대표님이라고 해가지고 좀 귀엽지 않아요? 쌍기역을 넣기에는 조금 이제 마음에 가책이 있으셔서 귀여워, 하신 것 귀여워.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세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4591님 같은 경우에는 또 BT1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네. 삼행시 이분이 되게 요즘 응원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B. 비타민 주식. T TV의 원. 원조는 이데일리 TV.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짱짱짱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저기 상담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상담을 꼭 드려서 네. 앞으로 시장 제가 제 온몸으로 맞아봤던 노하우를 한번 네.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6545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OS 주식시장 살려주삼 BT1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답자도 두 분이 오셨는데 BT1이 아니라 비트1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두 분께서는 오답으로 처리가 되셨습니다. 아쉬운데 다음 주에도 계속 퀴즈가 진행이 되니까 힌트 잘 들어보시고 정답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이 정말 힘들지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8%대 급락세를 보이며 장중 1690선이 무너졌는데요. 코스닥 역시 500선을 내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11.65포인트 내린 1722.68에서 출발한 뒤 낙폭이 8%를 넘어서며 9년 만에 1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양시장에는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1단계 서킷 브레이커와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발한 직후 거래일인 2001년 9월 12일 이후 18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의 공매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 원 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1조 854억 원으로 연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어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전일보다 78.6% 급증했고 연중 최대치보다도 26.9% 증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선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 금지를 추가하는 방안과 증시 안정펀드 조성 등이 거론됐습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임시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현재 금통위원들 간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은은 어제 금통위 본회의가 끝난 후 금통위원들이 협의회를 갖고 임시금통위 개최 필요성을 포함해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금통위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이를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은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27일 임시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도 임시금통위를 열고 0.5%포인트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시장 일각에선 한은이 이달 중 임시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포인트 전격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유럽 특허청 특허 출원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유럽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삼성과 LG의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2위와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특허 출원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가파른 특허 출원 성장세와 순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건 한국 경제의 혁신성을 뚜렷하게 입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특허 출원수 증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이끌었는데 이는 5G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는 분야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용 항체를 확보해 최단 시간에 임상에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급적 6개월 뒤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부터 코로나19에서 완치한 확진자의 혈액을 받아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서 회장은 통상 18개월이 걸리는 초기 단계를 6개월로 줄이겠다며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항체를 통해 신속 진단 키트도 개발할 방침으로 3개월 이내에 상품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타다의 모회사 소카가 다음 달로 예정됐던 타다의 기업 분할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재용 대표가 퇴진하고 타다 운영사 VCNC 대표이자 소카 최고 운영 책임자인 박재욱 대표가 소카의 신임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전 세계 수익이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북미에서는 644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역대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대해 제2차 출고 조정을 명령했습니다. 멜트블로운 생산업체 C사가 보유한 장기 재고 물량 4.4톤을 9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17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 공포에 4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고수의 픽 퀴즈는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